여러분, 오늘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과일 4가지는 드시는 순간 콩팥을 바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4가지는 죽어가던 신장을 되살리는 거의 유일한 과일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신장내과에서 지켜본 결론입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 속 과일을 떠올려 보셨습니까? 나는 매일 과일 챙겨 먹으니까 괜찮겠지?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내용을 놓치시면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는 그 한 조각이 어느 날 갑자기 호흡곤란과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나쁜 과일 4가지. 1. 참외 수분이 많아 보이지만 칼륨이 급상승해 콩팥이 처리하지 못하면 심장을 위협합니다. 2. 수박물 대신 먹으면 폐에 물이 차는 수분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키위 비타민 풍부해 보여도 실제로는 칼륨이 높아 신장 기능 저하 시 위험합니다. 4. 오렌지 주스 칼륨과 당분이 농축되어 혈관과 콩팥을 동시에 압박합니다. 반대로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 1. 딸기 콩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2. 파인애플 단백질 찌꺼기를 분해해 콩팥 부담을 줄이는 천연 효소가 풍부합니다. 3. 체리 요산을 빠르게 배출해 콩팥의 막힘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4. 배 독소를 스펀지처럼 흡착해 몸 밖으로 끌어내리는 귀한 과일입니다. 이 4가지의 차이는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투석실로 향하느냐, 공원 산책길로 향하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입니다. 얼마 전 72세의 한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참외 반 조각 먹었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그 순간 저는 바로 피 검사부터 확인했습니다. 칼륨이 너무 높아 심장이 멎을 수준에 도달해 있었죠. 그 어르신은 평생 과일은 몸에 좋다는 한 가지만 믿고 살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그날은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반대로 68세의 다른 환자분은 딸기 파인애플 체리배 중심으로 식단을 바꾼 뒤 크레아티닌 수치가 3.5에서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다니실 정도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어떤 과일을 선택했느냐, 그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입니까? 독이 되는 과일을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콩팥을 되살리는 과일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혹시 방금 말씀드린 나쁜 과일 중 하나라도 냉장고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아파도 소리 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다음 3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1. 왜 참외, 수박, 키위, 오렌지가 노년층에게 칼륨 폭탄이 되는지. 2. 왜 딸기, 파인애플, 체리배가 신장을 살리는 천연 투석기인지. 3. 그리고 60세 이후 과일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오늘 저녁 냉장고에서 바로 실천해야 할 생존 지침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중요한 내용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 두시고요. 이제 첫 번째 경고 과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첫 번째 경고, 과일 참외. 문제는 맛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참외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의 콩팥은 젊을 때처럼 빠르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참외를 드셨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혈액 속 농도 변화에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반응을 처리하는 속도가 나이가 들수록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참외엔 특정 전해질이 빠르게 흡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젊은 신장이라면 이런 변화가 금방 정리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장은
급격한 변화에 특히 취약해집니다. 즉, 참외의 문제는 성분 자체보다 우리 몸이 그 성분을 처리하는 속도가 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과일을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하게 먹어도 붓거나 숨이 답답해지거나 몸이 금방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 바로 이 속도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경고, 과일 수박. 양과 흡수 속도에 콩팥이 따라가지 못한다. 수박은 대부분 수분이지만 그 수분이 몸 안에서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수박을 먹으면 수분이 전신을 순환했다가 바로 소변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이 순환 시스템이 느려지고 비효율적이 됩니다. 즉, 들어오는 속도는 빠르고 처리하는 속도는 느려지는 것. 이때 수박처럼 몸에 한꺼번에 많은 수분을 넣으면 몸은 일정 부분을 일시적으로 다른 기관에 저장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나이가 들수록 수분이 몸에 잘 붙는 이유이자 수박이 노년층에게 부담이 되는 핵심 원리입니다. 세 번째 경고, 과일 키위. 몸에 좋다는 이미지가 문제를 만든다. 키위의 진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건강보조식품처럼 먹는다는 점입니다. 즉, 한 번에 여러 개, 공복에, 아침에, 운동 직후에 이런 식으로 섭취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분 자체가 강한 게 아니라 한순간에 몰려 들어온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집중된 섭취가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한마디로 키위의 성분보다 먹는 방식이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고, 과일 오렌지 앤드 오렌지 주스. 농축된 흡수 속도가 핵심. 오렌지의 문제도 이미 알려진 그 성분 자체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흡수되는 방식입니다. 오렌지는 씹어서 먹으면 흡수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몸이 어느 정도 조절할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주스는 다릅니다. 과육, 수분, 성분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즉, 한 번에 들어오는 양, 흡수 속도 증가. 이 두 가지가 콩팥에게는 부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흡수 속도 차이가 몸 상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 상태에 가까우십니까? 과일을 건강보조식품처럼 몰아서 드시나요? 예전보다 붓기나 피로가 더 쉽게 오시나요? 특정 과일 먹고 나면 이상하게 컨디션이 떨어지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드릴 설명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과일 4가지가 콩팥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몸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0세 이후 과일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건강을 되살리는 핵심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가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나쁜 과일은 속도와 양을 콩팥이 감당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 는 원리를 설명드렸죠. 그러면 반대로 좋은 과일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길래 수치가 안정되고 붓기가 빠지는 걸까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첫 번째 기적의 과일 딸기. 염증을 꺼주는 불 소방수. 딸기가 콩팥에 좋은 이유는 성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노년에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조용히 올라가는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에 가장 가는 혈관들이 미세하게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전혀 모르고 지나가죠. 딸기에는 이 염증을 직접 낮춰주는 항산화 인자가 자연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즉, 딸기는 콩팥에 쌓인 열기와 염증을
천천히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딸기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몸이 가벼워졌다. 소변 냄새가 덜 난다. 아침 붓기가 줄었다.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 파인애플. 단백질 찌꺼기 청소부. 파인애플이 신장을 도와주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단백질 찌꺼기 분해 능력.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먹고 난 뒤 남는 노폐 단백질을 콩팥이 예전처럼 금방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혈액 속에 떠다녀가 사구체라는 역과 필터를 막기 시작합니다. 파인애플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특정 효소는 이 단백질 찌꺼기를 부드럽게 잘라서 콩팥이 쉽게 배출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파인애플은 막힌 필터 사이를 뚫어주는 청소용 솔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식후 더부룩함이 줄어든다. 소변 줄기가 시원해진다. 피로가 덜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 체리. 요산을 잡아 빼는 회수 담당자. 콩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요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요산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체리가 콩팥에 좋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체리에는 요산의 이동과 배출을 돕는 순환 촉진 물질이 풍부합니다. 여러분이 체리를 드시면 몸속 요산이 딱딱하게 굳어 있던 상태에서 흐르기 쉬운 상태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콩팥이 훨씬 가벼운 상태에서 역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는 통풍 붓기다리 저림이 있는 분들에게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기적의 과일 배. 묵은 독을 붙잡아서 끌고 나가는 스펀지. 배는 콩팥을 직접 치료하는 과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을 돕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배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몸속 노폐 성분을 스펀지처럼 잡아서 소변과 대변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냅니다. 즉, 콩팥이 처리해야 할 일을 반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배는 몸의 열감을 낮추고 목식도 기관지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서 노년층에게 나타나는 소결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이런 이유로 배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숨이 한결 가벼워졌다. 아침 얼굴 붓기가 줄었다. 소변색이 맑아졌다.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과일을 더 자주 드시나요? 배보다 오렌지, 딸기보다 참외, 체리 대신 키위?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이 보내던 작은 신호들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일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가 진짜 결과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바로 이 부분, 실제 진료실에서 효과 본 60세 이후 과일 섭취의 황금 원칙, 시간양 방법을 가장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실천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좋은 과일을 약처럼 먹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 수치를 바꿔온 핵심 원칙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지키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1. 첫 번째 원칙, 먹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과일 섭취 시간은 노년의 콩팥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과일을 드실 때 몸 안에서는 즉시 대사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대사 속도가 젊을 때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다음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소화기관이 깨어있고 혈당이 안정된 상태이며 몸이 흡수를 조절할 여유가 있습니다.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과일 속 성분이 바로 혈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콩팥에 부담이 직격으로 들어갑니다. 저녁 7시 이후 금지. 이 시간 이후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정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과일을 넣으면 콩팥은 쉬지 못하고 밤새 대사를 하며 오히려 더 지치게 됩니다. 밤에 잘 때 다리손이 붓는 분들, 아침 얼굴이 뚱하게 붓는 분들, 대부분 저녁 과일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하루 총량은 200지를 넘지 말 것.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양이 많아지면 부담이 됩니다. 과일은 음식이면서 동시에 탄수화물 당전의 질이 섞여 있는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딱 다음 정도가 안전합니다. 딸기 중간 크기 710개, 파인애플 얇게 썬 23조각, 체리 1012알, 배 반 개 정도. 이 양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안 되고 두 번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11시경, 오후 23시경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면 콩팥이 감당할 부하가 훨씬 줄어듭니다. 3. 세 번째 원칙, 섞어 먹지 말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과일을 더 건강하게 먹겠다고 다른 음식과 섞어 먹습니다. 과일 우유, 과일 요거트, 과일 견과류, 과일 주스 형태로 갈아서. 이 조합들이 왜 위험하냐면 혼합된 음식은 소화기관에서 같은 속도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떤 성분은 빨리 들어가고 어떤 성분은 천천히 들어가면서 몸 안에서 대사 속도가 엇갈립니다. 콩팥은 균일한 리듬으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섞여서 다양한 속도로 들어오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특히 주스로 갈아 드시는 분들, 이건 더더욱 피하셔야 합니다. 주스는 과일의 섬유질이 사라져 흡수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먹으려고 주스로 먹는다는 착각 때문에 오히려 수치를 악화시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과일을 드시고 계신가요? 공복에 드시는 분? 저녁에 드시는 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분? 주스로 마시는 분? 요거트나 우유와 섞어 드시는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 알려드린 원칙을 꼭 적용하셔야 합니다. 과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과일 섭취의 시간양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를 만드는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 오신 분들 중 제가 가장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평범한 67세 남성분이셨는데 본인은 그저 최근 조금 피곤하다는 이유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높았고 사구 체여과율은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었죠. 그분은 평소 과일을 거의 드시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달아서 안 좋다더라. 당뇨 올까봐 무섭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피하고 계셨죠. 대신 간식으로는 빵과 믹스커피를 하루에 여러 번 드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과일을 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일을 제대로 드리라고 권했습니다. 아침 식후 딸기 78개, 점심 식후 파인애플 2조각, 일주일에 34번 체리 10알, 저녁에는 과일 금지, 주스 금지, 과자빵 간식 금지, 물은 조금씩 나누어 마실 것, 이렇게 딱 2개월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달력을 체크하며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셨고 양도 철저히 조절하셨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져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에 눈 뜰 때 몸이 가볍습니다. 붓기도 줄고 밤에 한 번도 안 깨요. 혈액 검사 결과 역시 염증 수치가 크게 줄었고 사구 체여과율도 이전보다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그분이 했던 건 단 하나,
과일을 잘 먹은 것,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이 최근 들어 더 잦아졌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잘 붓는 느낌, 밤에 누우면 어딘가 답답한 느낌, 소변 냄새가 예전보다 강해짐, 소변 줄기가 약해짐,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짐, 잠을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음. 이 중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이 정말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콩팥은 심장처럼 아프다고 뛰지 않고 위처럼 쥐어짜는 통증을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붓기 피로수면 패턴 같은 몸의 외부 변화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신호들을 나이 때문에 그렇겠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일 섭취의 방식이 신장을 망치기도 하고 반대로 살리기도 합니다. 과일은 우리가 가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신호들을 되돌리는 구체적인 실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작성해 주는 개인 맞춤형 과일 처방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원리를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1단계 체질별 선택. 모든 과일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다음 기준으로 골라보세요. 붓기가 잘 생긴 분, 체리, 배, 파인애플. 이 3가지가 체내 잔여 성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피로가 잘 쌓이는 분, 딸기, 파인애플. 특히 딸기의 회복 작용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 파인애플. 배차 얇게 끓인 배 우려낸 물. 이 조합이 소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2단계 하루 리듬에 맞추기. 과일은 절대 생각날 때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리듬에 맞춰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오전 1000-12시 사이 흡수 안정. 점심 식후 12시간 몸이 에너지 사용 중이라 부담 적음. 오후 34시 당 떨어질 때 딱 맞는 시간. 이 세 타임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 외 시간에는 흡수 대사 배출이 엉키며 부작용이 생깁니다. 3단계 연속성 확보하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과일도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먹기보다 매일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콩팥은 과하게 고생시키지 않는 일상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딸기 7개, 체리 10알, 배 반 개 정도를 일주일 동안 규칙적으로 드시면 몸 상태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제가 정말 많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과일은 달아서 안 먹어요. 과일 대신 주스로 챙겨 먹습니다. 과일보다 비타민, 영양제가 더 낫죠?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아직 과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비타민, 영양제는 과일의 보조 요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들, 즉 섬유질, 항산화 요소, 식물 영양소는 그 조합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구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식후 과일이 살찐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식전 과일이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식전 과일은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몸속 리듬이 망가지면 콩팥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과일을 잘 먹는 것은 건강을 되찾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과일만 바꾼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과일은 첫 번째 단추에 불과합니다. 콩팥을 지키는 식단의 핵심은 과일, 밥, 반찬의 조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일은 단독으로, 식사는 따로. 이 철칙만 지켜도 영양 흡수와 혈당 진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과일은 몸이 빠르게 반응하는 식품입니다. 반면 밥과 반찬은 몸이 천천히 소화분해하는 식품입니다. 이 2가지를 섞으면 몸이 빠른 신호와 느린 신호를 동시에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는 그대로 콩팥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과일은 과일대로, 식사는 식사대로 리듬을 나눠주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건강은 이상하게도 위기가 온 뒤에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붓기 심해지고, 숨차기 시작하고, 소변색 진해지고, 혈압 조금씩 오르고, 피로가 오래가고, 잠이 얕아지고, 그러다 어느 날 검사 결과를 받아보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콩팥은 다른 장기와 달리 약간의 회복 여지가 항상 있는 장기입니다. 조금 손상돼도, 조금 지쳐 있어도 적절한 식습관을 잡아주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회복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과일을 독에서 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 건강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단순한 상식이나 식단 추천이 아니라 신장을 살리는 실제 진료 현장의 원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과일을 고르는 기준이 건강의 기준이 된다. 잘못 먹으면 콩팥을 지치게 하고 제대로 먹으면 콩팥을 살립니다. 과일은 도구입니다.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몸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 보세요. 나를 지치게 하는 것, 나를 살리는 것, 그 기준이 바로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바꿉니다. 그리고 주변에 콩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붓기 피로잠 문제를 겪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고 싶은 신장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